이공자 들어오시고요. 네, 거기 폴더 들어오시고 여기 소스 및 정답에 그 다음에 엑셀 그 다음에 출제 유형 4로 오세요. 출제 유형 4 거기에서 뭐 여시냐면은 저거 열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상대 참조라고 있어요. 완성 말고요. 그냥 상대 참조 열어주세요. 무슨 참조요? 상대 참조. 유형 공사에 상대 참조 열어주세요. 오늘은 설명이 좀 이래저래질 겁니다. 상대 참조 열어주시면 컴퓨터 실기 성적 나오면은 된 거예요. 컴퓨터 무슨 성적이요? 실기 성적. 이게 나오면은 잘 열어주신 겁니다. 잘 여셨는데 완성 말고 완성자 없는 거. 네, 완성은 컴퓨터가 해놓은 거라. 네. 그 다음에 교재는 어디로 오시냐면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 그래서 거기 31페이지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함수를 할 건데요. 함수 할 때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엑셀에서는 부등호가 먼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부등호. 그래서 는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엑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지금부터 계산할 거야. 그래서 뭐 함수로 할 수도 있고 덧셈 뺄셈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다치기 연산도 됩니다. 그래서 다치기 연산을 하든 함수를 하든 스타트는 는으로 스타트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는을 주면은 컴퓨터는 이제 그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31페이지 보시면 는, 썸 그 다음에 A1에서 A30이라고 거기 있어요. 책에. 그래서 요 첫 번째를 뭐라 그러냐면 함수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함수. 네. 그래서 썸이라는 함수는 합계예요. 뭐라고요? 합계. 그리고 잠깐 교재 35페이지 펴보세요. 35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주 출제되는 함수 목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 위주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35페이지 위에 자주 출제되는 거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뭐가 많은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별이 많은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 35페이지 위에 보면은 별만이 쳐져 있는 건 나올 확률이 어떻다? 높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 함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기 뒤에를 인수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인수. 이 인수가 어떤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순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함수가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함수를 쓰는 방법들이 다 똑같으면 하나만 할 줄 알면 되죠. 근데 이게 함수가 어떤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요 가로 안에 넣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설명드릴 건데 저는 권장드리진 않는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거를 한글로 풀어드리면 요게 합계거든요. 썸이 뭐라고요? 합계. 네. 요게 합계예요. 그 다음에 요 A1부터 A30까지가 범위예요. 뭐라고요? 범위. 그래서 썸 나올 때에는 범위만 잡으면 뭐를 해주는 거예요? 계산을 해줘요. 근데 계산을 해주는데 썸이 무슨 함수라고요? 합계내는 함수. 솔직히 얘는 시험 문제 나와도 쉬워요. 이거는 자동합계라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잘 낸다 안 낸다? 잘 안 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거기 31페이지 3번 잠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그 쉼표 찍혀 있어요. 사이사이에. 네, 쉼표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찍혀 있죠. 네.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어디에 쉼표 찍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전에 했었는데, 큰 따옴표는 우리 언제 쓰는 거예요? 뭐 넣을 때? 네, 문자 넣을 때. 그래서 한글이나 영어 넣으실 때는 꼭 앞뒤에다가 뭐 붙이셔야 돼요? 큰 따옴표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일단 기본적인 함수 관련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로 오세요. 32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셀 참조라고 있습니다. 네, 무슨 참조라고 있으세요? 셀 참조. 우리 이 한 칸 한 칸을 셀이라 그래요. 한 칸 한 칸을 뭐라 그런다고요?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칸이라고 표현하는데 엑셀에서는 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참조를 해볼 건데요. 네,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상대 참조를 해볼 거예요. 무슨 참조 해볼 거라고요? 상대 참조. 그래서 여기 클릭해 주세요. 합계 밑에. 합계 밑에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요, 여기에다가 는 치세요. 는 치시고, 합계를 내볼 거예요. 합계는 영어로 썸입니다. SU 쳐보세요. 꼭 다 안 치셔도 돼요. SU라고 치면 거기 밑에 썸이라고 떠요, 안 떠요? 뜨죠?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썸의 기본적인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썸이라고 떠요, 안 떠요? 뜨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fx. 뭐라고 있어요? fx라고 있습니다. 그 fx가 뭐냐면 여기에 함수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명 함수 마법사라 그래요. 마법사는 뭐하죠? 마법불이죠. 그래서 왜 함수 마법사라 그러냐면 솔직히 별거 없는데 그냥 우리 함수 만드는데 도와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 함수 썸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fx 눌러보세요. 그리고 원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전부 다 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힌트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를 구한다고요? 합을 구합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 썸이라는 함수는 뭐 구하는 함수다? 합 구하는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70부터 여기 80까지 범위 지정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색한 범위 지정하는 거예요. B3부터 D3까지 범위 지정해보세요. 무슨 지정하시라고요? 범위 지정. 네. 그럼 여기 B3부터 D3 나오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합계가 떠요. 얼마라고 뜨세요? 230. 이렇게 하는 게 함수입니다. 이렇게 쉽진 않겠죠, 당연히. 요거는 제일 쉬운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함수가 뭔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함수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 밑에 눌러보세요. 여기 밑에 누르시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무슨 합계라고 있으세요? 자동합계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자동합계 옆에 보시면 목록 단추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은 합계, 평균, 숫자 계수, 최대값, 그 다음에 무슨 값이요? 최소값. 그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꼭 함수 몰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이거 가지고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계 눌러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잡아줄 때도 있고 정확하게 안 잡아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잡아주면은 그 상태에서 그냥 뭐만 치면 돼요? 엔터. 그러면은 합계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되는 거예요. 그거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다른 걸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밑에 세 번째 합계 클릭해보세요. 지금 그냥 요런 방법이 있다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합계 또 클릭하시고 는 치세요. 제일 원초적인 방법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는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60점 보이세요? 홍길동에 네, 홍길동이 60점 클릭. 그 다음에 우리 산수할 때 네, 더하기 치죠. 더하기 치세요. 더하기 치시고 그 다음에 70점 클릭. 엑셀 클릭하시고 또 뭐요? 더하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팝업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세 개를 뭐해라? 더해라.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데 요거는 실무 가셔서 기억 안 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원초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시험 때는 안 쓸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 많이 씁니다. 왜냐면 모든 걸 다 함수가 기억날 수도 없거니와 모든 걸 다 함수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함수로 못 만들거나 좀 그런 것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원초적인 방법도 많이들 사용하세요. 그건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3개 죄송한데 지우세요. 지우시고 지금부터 이제 시험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우는 방법은 범위 지정하시고 딜리트. 범위 지정하시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칸 클릭.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할 때 는 먼저 칠 거예요. 뭐 먼저 칠 거라고요? 는. 그래서 는 치시고 지금 합계할 거든요. SU 치세요. SU. 그래서 SU 치시고 그러면 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로 갈 거예요. FX. 어디로 갈 거라고요? FX로 갈 겁니다. 일단 순서는 는 치고 영어 쳐서 영어 찾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이제 넣을 때마다 달라져요. 그건 넣을 때마다 달라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 범위 지정 3칸 해주세요. B3부터 D3까지 범위 지정. B3부터 D3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얼마라고 나오세요? 230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은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거 할 거예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 하나 있어요. 좀 진한 거. 두꺼운 거 네모 보이세요? 네.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채우기 상자라고 해요. 무슨 상자요? 채우기 상자. 그래서 저희 시험 볼 때는 이게 구하는 공식이 같으면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몇 개만 구한다고요? 하나만 구하고 여기에다 올려놓으시면 까만 십자가 되거든요. 무슨 십자가 된다고요? 까만 십자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 까만 십자가 만드세요. 그러면은 요 채우기 핸들로 오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1점 누르신 채로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띄시면 똑같은 공식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뭐 되세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셀을 요즘 회사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엑셀로 하면 계산이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무에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수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수치 바뀌면 여기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80을 100으로 고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옆에 수치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엑셀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중요한 게 계산이잖아요. 동계산 같은 것들. 네, 그런 거 할 때 내가 여기를 바꿨을 때 여기가 바로 바뀌는 게 좋아요? 다시 계산하는 게 좋아요? 바로 바뀌면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자동 계산이 바로바로 돼요. 이 안에 수치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즘에는 당연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는 기본인데 그 중에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엑셀입니다. 그리고 슬픈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한글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네, 한글 쓰는 데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부에서도 손 놨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정부 관련된 거는 한글 프로그램만 썼어야 되는데 네, 꽤 오래전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한글 쓰려면 돈 내야 되니까 엑셀로 아니면 MS 워드 있잖아요. 네, 그거 쓸 수 있도록 오픈해달라. 그래서 지금은 한글도 받고 엑셀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글 쓰는 것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회사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돈 주고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회사들은.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한글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뉴스에 종종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여기 첫 번째 칸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여기 첫 번째 할게. 누르시면 여기가 B3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B4. 그 밑에 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B4부터 어디요? B4.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이게 한 칸 내려가면 여기도 숫자가 3에서 몇으로 바뀌어요? 4.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5.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고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은 그 밑에가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쓸모는 없는데 좀 잡다한 기술 한두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이거 가능해요? 물어보셔갖고 이틀 동안 뒤져갖고 찾았어요. 인터넷 뒤질 때마다 맨날 느끼는 건데 내가 궁금하면 누구도 궁금해요. 남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100개 찾아보면 95개 이상은 있더라고요. 근데 100%다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간혹가다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건 없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 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교재는 33페이지. 저희가 많이 쓰진 않는데 절대참조에다 별표 하나만 쳐넣으세요. 그리고 얘 끄시고요. 좀 전에 연습한 상대참조 끄시고 저장 안 하시고 요번엔 여기에서 절대참조 열어주세요. 무슨 참조요? 절대참조. 그러면 국어, 영어, 체육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참조 하나 열어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절대참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끌까요? 다 껐다 또 키면 되죠. 또 더우시면 또 얘기하는데 좀 이따 또 틀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지금부터 할 게 절대참조예요. 이거는 왜 할 거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거 3개랑 얘를 더할 거예요. 네, 요거 3개에다가 누구를 더할 거라고요? 시점을 더할 거예요. 얘 때문에 절대참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는 치기 먼저 는. 얘 먼저 합계 낼게요. 3개. 그래서 썸이니까 S, U. 그리고 웬만하면 한 글자 갖고 뜨거든요. 함수가. 근데 한 글자로 안 뜨면 2글자 치셔야 돼요. 2글자 안 뜨면 3글자. 웬만하면 3자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S를 치시면은 요 밑에 썸 나오실 거예요. 썸에 가셔서 더블 클릭. 그리고 원래는 범위 지정하면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저희는 무조건 여기서 할 거예요. fx 오세요. 순서는 민 치고 영어 치고 찾고 fx.
그 다음에 저희 지금 국어부터 어디까지 합칠 거죠? 체육까지. 클릭하시고, 아니,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네, 그래서 B3부터 D3.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뭐 누르시라고요? 확인. 그러면 얼마 나오죠? 네, 230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할 거라고요? 10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클릭하세요. 여기 뒤에 클릭하시고 더할 거예요? 뺄 거예요? 더할 거죠? 더하기. 그 다음에 몇 점이요? 10점. 여기에 있는 10점 클릭.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몇 점 나오죠? 240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240 눌러보면 그리고 채우기 핸들 해보세요. 까만 십자가. 까만 십자가에서 내리시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점수가. 이 점수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왜냐면 요 세 개는 더 있거든요. 근데 추가 점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면 아까 저희가 여기에서 채우기 핸들로 내렸죠.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도 같이 내려가요. 얘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채우기 핸들을 한 칸 내리면 여기에도 밑으로 한 칸 내려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밑에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지금부터 얘를 고정시키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뭐 한다고요? 고정. 여기 240 눌러주세요. 아니다. 여기 120 눌러주세요. 연습이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B8 있습니다. 그거 지우세요. 가운데 거 눌러주시고 더하기까지만 냅두시고 그 뒤에 거 지우세요. 아니요. 거기 아니고. 이상하시면 얘기를 하게요. 책임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120 클릭. 여기 뒤에 B8 지우세요. 아니요. 위에서 하세요. 거기서 하지 마세요. 위에가 더 잘 돼요. 밑에보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수정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여기서 하세요. 여기 칸이 좁아갖고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칸이 넓어서 여기가 좀 더 잘 돼요. 그 다음에 여기 10 다시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 위쪽에 보시면은 F4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F4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달러가 붙습니다. 뭐가 붙어요? 달러. 네. 이 달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못 움직이게 막는 거예요. 엑셀에서는. 얘는 움직여야 돼요? 고정되어야 돼요? 고정되어야 돼요. 그때는 못 움직이게 막으시려면은 F4를 몇 번이요?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붙어요. 그러면 달러가 붙으면은 요 칸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계산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는 움직이면 안 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꼭 클릭하시고 F4 몇 번이요? 한 번 해주시면은 그 값은 뭐 된다? 네, 고정된다. 그래서 이 달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움직여라,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4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번에는 어디에만 달러가 있죠? 숫자 앞에만 달러가 있죠. 맞죠? 그러면은 밑으로는 안 움직여요. 왜냐면 밑에가 숫자잖아요. 그래서 어디 앞에 달러 붙었다고요? 숫자 앞에. 네. 지금 이상하면 얘기 잘하세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거 이해 못하면 시험에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시험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복잡한 거 엑셀로 못해요. 왜냐면 복잡한 거 하려면 이 참조가 기본이거든요. 왜냐면 얘를 못 가게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분은 풀어줘야 되는지 그게 다 이 참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숫자 앞에 달러 있죠. 그러면은 지금 숫자는 행이에요. 그럼 얘는 밑으로 내려도 내려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냐면 어디 앞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숫자 앞에. 근데 얘는 옆으로 가게 되면은 얘도 같이 옆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영어 앞에는 달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어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숫자 앞에 달러 있으니까 숫자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F다 또 눌러보세요. 그럼 요번에는 어디에 붙었죠? 네, 영어에 붙었죠. 그래, 영어에 붙었으니까 얘를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가면 얘는 옆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냐면 영어 앞에 달러 붙으면 영어는 고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리면 얘도 어떻게 되죠? 같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눌러보세요. 그러면 달러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달러 만드실 때는 F자 갖고 눌러서 달러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고정시킬 때는 한 번. 요거를 무슨 참조라 그런다고요? 절대 참조. 네. 그래서 요거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저희 시험 볼 때는 요 정도만 했으면 돼요. 하나만 넣는 건 잘 안 나와요. 대부분 고정시키거나 아니면은 안 넣는 거. 네. 안 넣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안 넣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절대 참조. 네. 하나만 넣는 건 거의 안 나와요, 저희 시험에는. 근데 이제 하나만 넣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딴 데가 아니고, 실무에서 좀 뭔가 어려운 거 만들 때, 네, 단순한 거 만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복잡한 거 만들 때는 한쪽으로는 가도 되는데, 한쪽으로는 가면 안 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참조 부분은 좀 이해하시면 도움은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저희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고정시킬 때에는 F가 몇 번이요? 한 번.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F4 안 눌러도 된다.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뒤에 또 나오면은 또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참조, 상대참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밑에 잠깐만 볼게요. 계산식과 연산자라고 있는데 저희는 4개만 씁니다. 일반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4개는요. 그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보시면은요. 거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키보드에 보시면. 네. 순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다치기 연산순. 그래서 그거 위치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요거는 많이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34페이지.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30 몇 페이지요? 4페이지. 앞에 보십시오. 이건 이제 부등호, 비교연산자 관련된 건데, 는을 뭐라 그래요? 같다. 뭐라 그런다고요? 같다. 네. 그래도 는이 같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다고. 요거는 뭐라 그래요? 크다. 네. 크다를 다른 말로 초과라고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상.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작다 그래요. 우리 작다를 뭐라 그러죠? 미만. 그 다음에 작거나 뭐하다? 같다. 얘는 뭐라 그래요? 이하.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요거는 같지 않다. 다르다. 그래서 이 값하고 같으면 안 돼. 그럴 때에는 부등호 2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 그런다고요? 같지 않다.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선 주로 요 4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게 초과, 이상, 미만, 이하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 있습니다. 34페이지에. 34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텍스트 연결 연산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숫자하고 글씨하고 연결시킬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열려 계시죠? 네, 여기에다가 빈 공간 여기 H2 눌러보세요. 이거는 엑셀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대한민국 있잖아요. 네. 엑셀에서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는 치시고 큰 따옴표 대한 쳐보세요. 는 치시고 큰 따옴표 대한. 그 다음에 또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숫자 7 위에 보시면 연결자라 그래서 그 연산자 있어요. Shift 누르시고 숫자 7 누르시면은 이렇게 연산자 나옵니다. 네, 연결자라고도 해요.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큰 따옴표하고 대안하고 큰 따옴표하고 연산자 넣고 또 큰 따옴표 민국 쳐보세요. 민국 치고 또 큰 따옴표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대한민국이라고 떠요. 그 뭐냐면 그 쉬프트 누르고 7 연산자가 뭐 하는 거냐면 그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라고요? 연결. 네, 그래서 나중에 함수에서 이런 거 나오거든요. 다 한 다음에 뒤에다가 원자 붙여라, 님자 붙여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연산자 넣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 원, 큰 따옴표 님 이렇게 치시면은 그 앞에 나온 그 결과값이랑 뒤에 있는 거랑 뭐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연산자라고 해서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연결시킬 때. 뭐 시킬 때요? 연결시킬 때.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꺼주시고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함수로 와주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 함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열어주시냐면은 통계함수 문제 열어주세요. 무슨 함수요? 통계함수 문제. 그리고 교재는 35페이지. 요걸로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네, 그것도 드릴 겁니다. 이거 잘 나와요. 순위 구하는 거. 네. 우리 순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도 책에서 읽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순서 매기는 거예요. 넌 1등, 넌 2등, 탑3, 탑5, 네, 상위권, 하위권 이런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잘 나와요.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순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는 쳐보세요. 여기 순위 밑에다가 는. 그 다음에 R 치세요. 순위가 우리가 랭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R 치시면은 랭크라고 나오는데 옛날에는 랭크 함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랭크 EQ라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 등수가 같을 때 등수가 뭐 할 때요? 같을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총 10명인데 1등, 그 다음에 2등, 2등이 나오면 3등 건너뛰고 4등으로 주는 게 요 랭크 EQ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냐면 옛날에 없었는데 우리가 동률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2등이 2명이면 그 다음에 3등이 나와야 돼요? 원칙대로는 4등이 나와야 돼요? 4등이 나오는 게 맞겠죠. 왜냐면 2등이 몇 명이니까요? 2명이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랭크 EQ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 한 번만 해보세요. 네,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더블 클릭 말고요. 그러면 이 옆에 힌트가 나와요. 한글로. 그래서 요것도 좀 자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원래 제일 좋은 건 시험에 나오는 함수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할 건 많고. 그러니까 요 옆에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둘 이상의 값이 순위가 같으면 해당 값 집합에서 가장 뭐하는 순위요? 높은 순위.
그러니까 만약에 2등이 2명이야. 그러면 3등을 주는 게 아니고 몇 등을 주는 거예요? 2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면은 위의 값으로 주는 거. 그걸 이제 랭크 EQ 함수라고 하는데 더블 클릭하세요. 그 원래는 여기 밑에 있는 영어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얘가 국산이에요? 물 건너오신 분이에요? 물 건너오다 보니까 여기 한글로 안 떠요. 네. 그래서 저 커말 가르칠 때는 이거 외우라 그러거든요. 이해 안 하고. 근데 저희 반은 거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요거 눌러세요. FX. 그러니까 항상 순서는 는 치고 영어 치고 필요한 함수 찾은 다음에 함수 마법사로 오세요. FX.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요. 순위를 구하려는 뭐요? 순. 네. 우리가 순위 구하려면 내 점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인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수가 필요해요. 또 요거 갖고 구할 거거든요. 평균 밑에 있는 점수. 근데 이거 치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얗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잘 안 눌러지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부위의 걸 누르세요. 부분 걸 누르시고 마우스를 여기 찍으면 여기가 잘 안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안 보일 때는 V의 거 누르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평균을 눌렀으면 그 다음에 방향키로 밑으로 내리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E2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E2. 근데 E2를 여기를 바로 눌렀을 때 눌러지면은 다행인데 간혹 가다가 여기가 안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분을 누르고 방향키로 내려주시면 돼요.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바로 그냥 클릭하는 거예요. 바로 클릭했더니 여기 이상한 게 떠. 그러면 그거 지우시고 부분의 거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점수가 80점이에요. 여기 떠요. 몇 점이라고요? 80점이 요 3명 중에서 몇 등이냐. 네. 그래서 눈으로 봐도 지금 몇 등이죠? 2등이죠. 80, 63, 90. 그래서 종종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눈으로 풀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실제로 쓰는 이유는요. 이렇게 양이 적어서 쓰는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쓰는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쓰는 겁니다. 만약에 1등부터 1000등까지 구해야 돼. 눈으로 해보세요. 못해요. 맞죠? 근데 컴퓨터한테 시키면은 컴퓨터는 1등부터 1000등까지 구해요? 못 구해요? 구하죠. 그래서 컴퓨터 쓰는 거지 솔직히 몇 개 안 되면 암산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눌러주세요. 이 두 번째 REF가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요. 순위를 구할 건데 그 범위예요. 왜냐면 이 80이라는 점수가 이 범위 안에서 몇 등이냐.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반등수 구할 때 내 점수도 알아야 되지만 반 사람들의 점수도 다 알아야 내가 몇 등인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점수를 그 등수를 구하려고 하는 범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2부터 여기 2, 4까지 범위 지정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수치가 안 보일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2부터 어디까지라고 뜨죠? 2, 4까지라고 뜰 겁니다. 그 함수는 한 3일 정도 할 거예요. 이건 하루 만에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렇게 잡혀있죠? 한 칸 내리면 이렇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F4 몇 번이요? 3번. F4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왜 F4를 누르냐면 저희가 지금 하나만 구할 거예요? 총 3개 구할 거예요? 3개 구할 거죠. 근데 하나만 구해놓고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얘를 내리면 이 범위도 같이 내려가요. 그러면 내려가면 범위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얘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절대 참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F가 몇 번이야? 3번. 그래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누르세요. 제일 밑에. 지금은 그냥 맛보기를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여기 제일 밑에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내림차순은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내림차순이 뭐죠? 내림차순이 있고 오름차순이 있어요. 정렬에는. 네, 앞에 보시면 정렬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름차순하고 무슨 차순? 내림차순. 그래서 오름차순은 0, 1, 2, 3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래서 무슨 차순? 오름차순.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10, 9, 8, 7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무슨 차순이라 그래요?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시험 점수는요. 높은 사람이 1등이에요? 낮은 사람이 1등이에요? 높은 사람이 1등이죠. 맞죠? 왜냐면 100점이 1등이잖아요. 빵점은 꼴찌고. 그러면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면은 무슨 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낮은 게 좋을 때는요. 오름차순. 참고로 시험에서 오름차순은요. 달리기예요. 달리기는 9초가 좋은 거예요? 10초가 좋은 거예요? 9초가 좋죠. 그래서 달리기는 오름차순이고 나머지 점수들은 다 무슨 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이나 생략하면 무슨 차순이라고요? 내림차순. 여기 써 있어요. 0이나 생략하면 무슨 차순? 내림차순. 그러면 우리 지금 내림차순 할 거죠. 그럼 여기는 뭐 해도 돼요? 생략해도 돼요. 안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확인. 그러면 몇이라고 떠요? 2라고 떠요. 이런 식으로 한다예요. 네, 오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은 이렇게 2등, 3등, 1등이라고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와요.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시험 때. 그리고 실무 과정도 뭐 순위를 구하진 않겠지만, 누가 더 많이 팔았냐, 이런 거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뭐, 랭크 함수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때, 이 뒤에다가 위자를 붙이래.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이해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요것만 하고 쉴게요. 이 클릭하시고, 여기 뒤에다가 Shift 7 연산자 누르세요. Shift 7 누르면은,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위에서 하세요. 여기 한번 클릭하시면 요 위에 뜨거든요.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좀 더 잘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로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다 넣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Shift 7을 눌러서 연산자 넣으시고 큰 따옴표 등 쳐보세요.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 그러니까 요거 치고 뒤에 큰 따옴표 한 다음에 글씨 치시면 이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몇 등이라고 나와요? 2등.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은 나머지도 2등, 3등, 1등.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엑셀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를 추가하거나 만들 때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는 어때요? 편해요. 근데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상관없지만 실무에서 막 100개씩 바꿔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 해놓고 뭐만 하는데요?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버리면. 그리고 채우기 핸들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끌고 내려왔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네. 그 대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선이 그어져 있으면 선이 그어져 있고 거기 앞에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까지 자동으로 돼요. 이게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해놓고 내리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그리고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데이터가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더블 클릭 이런 것도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엑셀로 작업하실 때는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목을 위에다 쓰세요. 항목을 밑으로 쓰시면은요, 일부 함수가 안 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함수로 문서 만드실 때에는 위에다 항목 쓰시고 밑에다 데이터 넣으시면은 모든 함수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쓰면은 제가 이거 예전에 찾아보고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에 찾았었는데 몇 개 함수가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간혹가다 있어요, 안 되는 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에다가 항목 넣고 밑에다가 데이터 넣으시면은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넣을 때 사이에 떨어져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거 체크해서 밑에다가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쭉 해결을 하시려면은 데이터가 다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카운트 이프도 한번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다시 해야 되겠다. 덥다. 쉬면 입으세요. 좀 올리죠 그러면 온도를. 아니 내려야 되나 올려야 되나? 올리는 게 맞죠 냉방이. 컴퓨터 누가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게 해야지. 이건 머리 아파. 그러니까 참. 근데 또 컴퓨터 없으면 또 큰일이겠죠? 컴퓨터 없으면 또 아직까지도 맷돌 밟고 있으려나? 근데 고용인원이 힘들어지겠죠? 네. 계산하려면 다 주판치기 해야 돼. 네. 암산해야 돼. 그렇죠. 네. 있는 게 좋은 건지 없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마트 가갖고 딱 샀는데 딱 15만원 나왔더니 와이프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이번엔 얼마일 것 같아? 그러면 한 13만원, 13만원, 14만원, 9만원, 10만원 그러면 얼추 맞아요. 네. 계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늘 넣은 거에 단가로 대충 찍는데 얼추 맞더라고요. 비싸요. 어떻게 많이 안 담은 것 같은데, 10원. 어저께 좀 단가가 나가는 걸 좀 집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장 보는 날. 일주일치 장 한 번에 보거든요. 짜잘한 건 동네에서 사고, 큰 거는 마트 가서 한 방에 사고. 아니요, 저희 동네 다 있어요. 네, 저희 집을 기점으로 20분 안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그 다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까지 있어요. 네. 저희 집 기점으로 다 퍼져 있어요. 여기 롯데, 여기 홈, 그 다음에 트레이더스. 나가는 길이 되게 좁지 않아요? 좁은데 이제 거기로 나가서 어느 쪽 길을 타냐에 따라서 마트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여기면 저쪽으로 가면은 홈플러스, 이렇게 가면은 이마트 트레이더. 거기 저기 시장도 있잖아. 좋잖아. 시장도. 정방시장 있죠. 시장 있어요. 네, 정방시장 그쪽. 거기도 좋잖아. 근데 좋으면 뭐예요? 주차를 못하는데.
그래서 안 가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버스 타고는 가도 그 웬만한 반찬도 이렇게 해놓고 다 팔잖아. 동네는. 그래도 더 싸요. 동네 반찬집보다 더 많이 담아줘요. 거기가 네. 많이 담아주고 다 좋은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가요. 그냥 대충 몇 개 살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제일 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시장 활성화하려면 솔직히 뭐 바가지든 뭐든 다 필요 없고 일단 첫 번째로 주차장. 주차장만 괜찮으면 갈 생각이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근데 다 돈이라 못 하더라고요. 어저께 마트에서 대판 싸우던데 아저씨. 올라오고 있는데 밑에서 막 싸우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 구경 갈까 했는데 와이프가 빨리 가. 저런 거는 빨리 자리를 떠야 돼요. 빨리 가. 차에 타서 그랬죠. 아유, 또 나 같은 놈이 또 있구만. 저도 약간 싸움 닦기 일이 있어서 건드리면 일단 싸우고 보는 스타일이라. 얼마 전에 마트 가갖고 아줌마 마음은 이해하는데 다 들리도록 얘기해갖고 싸울까까지 고민한 게 있었어요. 시식대 있잖아요. 시식하고 별로면 안 쳐다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되게 크게 뭐 나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그냥 장사가 잘 안 됐나 봐요. 시식하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옆 사람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 18 처먹기만 하고 안 본다라는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꼬맹이 있어서 하고 그냥 왔죠. 근데 어저께는 지나가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진짜 그러다가 한번 뉴스에 시식 아줌마하고 남자나 여자하고 싸우는 거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왜냐면 그분들은 팔아야 되잖아요. 저 몰랐는데 그분들 시식하고 사가면 수첩에다가 체크하던데요. 자기 몇 개 팔았다고? 네, 체크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겠죠. 오늘 몇 개 팔았냐 물어보겠죠, 위에서.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시식한 다음에 얘기해서 사가면 거기에다가 장부에다 쓰더라고요. 몇 개 팔았다고. 네. 다 쓰는 건 아닌데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몇 개. 뭐 저것도 검사하나 보네. 그렇죠. 거짓말하면 재고가 안 맞을 거니까. 어쨌든 체크하더라고요. 근데 좀 느낀 건 언젠가 한번 뉴스에 나올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네. 왜냐면 그분들도 요즘에 장사가 안 되니까 좀. 근데 마트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휴일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휴일이 없어진 건 둘째 치고 시식 코너가 줄었어요. 네. 평일날은 시식 거의 안 해요. 가보면 과거에는 평일날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평일날 가면 시식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나마 주말에 가면 시식하는 데가 좀 있고. 네. 근데 평일날은 수지 타산 안 맞는다고 시식 잘 안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한 바퀴 돌면 배 채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바뀐 게 그 시식하고 사면은 꼭 한두 개씩 더 주시더라고요. 그전에 더 먹어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시식하고 사면 땡인데 시식한 다음에 사면 더 드시고 가시는 이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엔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엔 솔직히 다녀보면은 덜 먹잖아요. 덜 쓰고 가면 갈수록 사람은 많은데 마트 이렇게 채운 거 보면 확실히 옛날보단 덜 채우는 듯한 느낌. 덜 채울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3개 값이면 지금 하나밖에 못 사니까. 양배추 4분의 1에 1,500원, 1,800원. 양배추 한 통에 4,500원 막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저희 같은 집은 4분의 1통이면 되거든요. 많이 사가봤자 버리니까. 라면도 버리는 집이에요, 저희는. 유통기한 집. 저도 맨날 놀래는 게, 살림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맨날 물어. 어떻게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쟤 한번 냉장고 좀 엎어볼까요? 기다려. 내가 그 전에 엎을 거야. 조금은 또 잔소리 한다고. 저 안 엎어도 잔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웬만하면 안 열어봐요. 왜냐면 열고 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만 제 눈에 들어요. 보면 틀린 것만 눈에 보이듯이 다른 네. 경우는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그것도 병인지 직업들이. 그렇게 보여서 맨날 와이프한테 어저께도 유통기한 지난 게 또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한번 하겠다. 이제 제가 살림해야 되는 타이밍이라 와이프도 이제 일 나가셔서 나중에 샷도만 되면 그때 하세요. 샀다면은 못할 것 같아요. 요즘 어린이집 40%가 줄었다면서요. 네, 애한만. 그래서 여기 사육장 중심에도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우리 수업 받을 때도 한 4명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네 시골도 학교 없어지고 시골도 그러고 서울도 수도권도 없어졌잖아요. 변도에 있는 데는 네. 왠지 저희 지금 살고 있는데도 몇 년 지나면 학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학년 3반, 2학년 3반. 그것도 한 반에 뭐 17명, 18명. 그 지방에 있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도 비어가지고 슬럼화돼가지고 빈대가 많대요. 1,000만 원에도 안 사간대. 1,000만 원에도 살 수가 없는 게 아래층은 그나마 사람들이 사는데 안 되죠. 위층으로는 뭐가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고 뭐 수도 뭐 이런 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는 관리비를 다 내서 뉴스가 나오는데 돼야 되는데 관리비 그거 몇 집 안 되는데 모아봤자 그게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돌아가는 다 서울로만 모일 건데 요즘엔 그 잘 나간다는 부산도 안 갈라 그러잖아요. 요번에 산업은행인가? 네, 내려간다 그랬더니 안 갈 거야. 네, 그래서 댓글에 뭐라고 달려요? 근데 가지마. 부산에 있는 애들 쓰면 돼. 그리고 또 뭐라고 달리냐면 부산에도 쓸만한 애들이 없어.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니까. 네, 올라오니까. 근데 요즘엔 은행 쪽은 이렇게 다 집에서 가까운 애들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 근거리로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왜냐면 늦게까지 또 일도 하니까. 네, 네. 근거리로 다 배치하더라고요. 지방은 지방에서 자기들 근거리. 근데 어쨌든 지방을 살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메인들을 공기업이 네, 내려. 공기업들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안 갈 애들은 그래 너는 가지 마. 맞아 맞아. 그래놓고서 밑에서 괜찮은 애들 뽑아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안 그러면 다 어디에만 있을 거예요. 사람이 수도권에만 있고 그 다음에 뭐 관광지 몇 군데만 살고 나머지들은 다 막말로 쑥대밭에 오를 거지. 이상. 그래서 세종시가 그런 그래서 시작했는데 세종시도 솔직히 망했죠. 베드타운이 네. 그냥 그러니까 그 망했다라는 게 딴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세종시는 발전을 했는데 원래 국가에서 하려고 했었던 건 망했죠. 근데 거기 간 공무원들만 돈 벌었지. 그렇죠. 거기 왜냐면 지방 출신 네.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이빨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 팔아갖고 좀 벌었죠. 네, 그 얼마나 차익을 걔네들이 많이 근데 또 쳤나. 그 사람들이 또 세종시에서 살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지. 네. 집은 서울에. 다.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실패한 것 같아요. 송도도 뭐 지금 제대로 돼요. 그래도 김민종 씨가 힘 좀 쓰시면 뭔가 하나 할 것 같던데. 김민종? 네, 김민종이가 거기에다가 저거 만든 데잖아요. K타운. 걔도 좀 문제가 많다고 나왔던데. 뭐 근데 어쨌든 뭔가 지금 송도에다 뭐 하나 해보려고 네, 지금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문제 없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이든 저놈이든 돈 버는데 도움만 주면 되지. 근데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일을 하려면 대단한 돈이 아예 많든지 권력의 힘이 빵빵하든지. 근데 김민종은 저거는 해놨대요. 자기 말로는 저기 돈. 아니요 돈 말고 응. 이제 여기 뭐냐 JYP 응. 뭐 방탄소년단 SM 그런 소속사. 데에서 네, 소속을 이미 해놨죠. 소속사들? 네. 그래갖고 여기 송도에다가 K타운만 지으면 걔네들을 다 끌고 와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일단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항상 끝나가야 끝나는 거라 제가 봤을 땐 첫 삽도 못 들고 끝낼 것 같아요. 분위기. 네. 최근에 그거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기 청라에는 동구장 짓고, 네? 동나. 네, 동구장, 네, 야구장, 동구장. 청라가 아마 잘만 밀어주면은, 네, 송도 따라주지 않을까요? 그게 틀린데 그래도 송도하고 청라는. 근데 청라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청라 옆 동네에 살았었는데, 청라 들어가는 초입 빼놓고는 상가가 다 죽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초입도 죽었어요, 최근에.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다 거의 상가도 다 죽었어요. 새로 짓는 아파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장사는 안 되는데 월세는 겁나 비싸고. 거의 다 공실인지 오래됐어요. 그 빈. 네. 근데 거기에다가 그나마 괜찮았던 데도 최근에 완전히 다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러죠. 저희 집이 또 저기 대양신도시 옆에거든요.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 쪽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활성화될지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상점 이것저것 다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왜냐면 먹으러 갈 때 거기로 가면 좀. 유동인구가 많이 모여야 장사가 되는 건데. 근데